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경쟁했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 고문입니다. 경쟁자에서 조력자로 변했는데요. 최재형 상임 고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상임 고문은 뭐 흔쾌히 맡으신 겁니까? 그렇죠. 예. 예, 경쟁자였는데 선대본에 이제 합류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물론 이제 윤 후보의 요청이 있었죠. 그런데 뭐 경선 시작하면서 모든 경선 후보들이 최종 후보 결정되면은 뭐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던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정치에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가까이에서 계속 지금 지켜보고 토론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솔직 담백한 사람인 것 같고요. 솔직 또 담백하다. 원칙에 충실하다는 면으로 볼 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 초년병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토론 과정이나 경선 과정을 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뭐 정치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근데 학습 속도가 빠른 것은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만약에 너무 이제 학습이 안 돼 있다면 이게 대통령이 연습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본인도 예. 뭐 전반적인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 인사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그 노현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근에 이제 언쟁을 벌이시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이 무슨 내용인가요?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요. 예. 감사원에서 이제 2020년도 청와대 정기감사할 때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이제 같이 감사를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 뭐 위원장은 대통령이시니까,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국가균형발전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비상근직인데 정액으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적했었고요. 그 당시 지적 내용은 비상근직이니까 실제 활동한 내용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정액 월급을 지급한 건 잘못됐으니 시정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 대통령 측근들한테 편법으로 월급 지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 후임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제 비서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 물론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뭐 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액 월급 지급받은 분들이 대통령 측근인지 여부는 사실은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일단 보도가 그렇게 나가니까 좀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죠.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전화를 하셨길래 전화 받자마자 언론 보도로 불편했을 거다.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서실장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청와대 감사를 하면서 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감사했느냐, 그건 위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감사원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고요. 뭐 사실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청와대 감사시 감사한다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위법하다. 왜 소관부서랑 같이 묶어서 하지 않았느냐. 근데 소관부서라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실장께서 계속 전화로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다음에 뭐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감사위원회의 위법한 감사가 재발될까봐 뭐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말씀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만일 이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일을 잘했다 뭐 모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었더라도 위법하다고 전화를 했을지도 뭐 의문이고요. 마치 제가
감사를 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원래 이제 최재형 고문님께서 먼저 하신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영민 정강 정책 연설을 예, 할 때, 예. 뭐 과거에 이제 감사원에 있었을 때, 뭐 저희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특히 비서실장이 뭐 항의성 전화죠. 원장에 대해서 직접 항의성 전화를 한 건 뭐 이례적이고 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기관에서도 감사원장한테 직접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은 좀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뭐 사례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최재형 고문님이 지금 종로에 혹시 후보자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이 원장님을 추천했다가 좀 당내 소란이 있긴 있었는데. 예, 국회의원 문제는 좀 너무 앞서가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종로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인지 어디 단순히 뭐 어디 뭐 국회의원 한다든지 정치하기 위해서만 나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당의 요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신이 나가야 된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당이 요청한다면 뭐 당원으로서 뭐 당의 요청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대선 결과는 결국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자 토론 후에 여론조사 결과도 대부분 이제 윤 후보가 우세하다는 쪽으로 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선거라는 건 끝까지 겸허하게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 1차 TV 토론은 보셨죠?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사실 윤 후보가 토론에서 밀릴 거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윤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토론을 통해서 윤 후보의 소위 말하는 토론 리스크는 이제 뭐 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 단일화는 최재형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정권 교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기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내놓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후보 간에 결단할 사안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통해서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두고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다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네네. 예, 그렇게 보세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는 횡령에 해당이 되죠. 형법상. 예.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해당 공무원이 범죄겠죠. 해당 공무원 공무원의 범죄고. 예. 후보자 부인도 이제 그런 걸 알고 공모했으면은 뭐 법률상으로는 뭐 공범으로서의 죄책도 질 수 있는 거죠. 예,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중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난주에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에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게 네네, 어떤 맞습니다. 맥락입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죄송합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해야 되고, 또 집권하면은 총리와 각 부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크게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윤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또 청와대가 이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인사에 이제는 그만두겠다라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여당이나 여당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위험 요소에 관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기존의 검찰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혹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단 말이죠. 그건 이제 검찰 권력의 제도의 문제였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윤 후보 개인의 만일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윤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 검찰의 오랫동안의 어떤 조직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의 예.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 많은 종전에 이제 대통령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결국은 실천을 못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예. 윤 후보에게는 기대를 걸으셔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제도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혁신하는,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혹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런 검찰 개혁에 관한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아,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는 인사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심지어는 일부 사기업에까지 청와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가장 큰 피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이죠. 몇 달 전에 가령 무슨 99만 원, 90만 원 술집 검찰이 자체적으로 그냥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감사원장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감찰의 대상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예. 90만 원 술집 그게 제가 그 기사 내용을 보질 않아서 예.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그런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자체적으로 99만 원 정도는 김영란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마 내부적으로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기소 유예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제 국민 삶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출발점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정치 출발의 시작점도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단순히 이제 정권 담당 세력의 교체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제 지속 가능한 체제를 이제 회복해서 자유와 번영의 길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정부의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고 방향을 틀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0석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국회 그리고 기울어진 사법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권 교체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현재의 대선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 고문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